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거의 1년 만인가요? 네, 거의 그런 것 같은데요. 저번에 그때 뵙고. 오늘 그러면 인브라더스 에스프레소 추출 기준 그리고 네네네. 에스프레소를 세팅하는 방법, 레시피까지. 보통은 커피의 레시피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관능적인 부분에 의해서 레시피가 설계되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일 매장이 아니고 다수의 바리스타가 근무를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커피를 어떻게 하면은 여러 다른 매장에서도 일관되게 생산을 할 수 있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관능적인 부분은 기본으로 하되 농도라는 기준을 같이 채용을 해서 일관된 커피를 생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향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 오렌지 플레이버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다 보니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기준을 세우기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고객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열어두는 편이고, 커피의 농도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누적해서 만들어 오다 보니 적정한 지점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 에스프레소 추출 기준을 간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농도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네. 농도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고 계세요? 보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따뜻한 브레인 커피 같은 경우에는 통상 1.2에서 1.35% 정도로 농도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얼음으로 인해서 농도가 연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시피 자체를 좀 더 높게 설계를 했고요. 롱블랙은 사실 각 브랜드마다 방향성이 좀 다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 좀 더 진한 커피로서 좀 설계를 해놨는데 높은 농도를 유지하도록 레시피를 설계를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세팅할 때마다 농도도 같이 측정을 해서 적정 범위 안에 음료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옆에 블랙스투와 벨벳 화이트와 저희 몰트 세 가지 블렌드가 걸려 있고요. 각각이 어저께 세팅했던 바리스타가 어느 정도의 농도로 이제 커피를 추출했는지를 같이 적어 놓은 거고, 저 농도는 이제 아메리카노 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농도군요. 네, 맞습니다. 에스프레소랑 아메리카노의 세팅이 달랐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좀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블랙스투 같은 경우에는 20g을 도징해서 1.28%의 농도의 아메리카노를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1.5g 정도를 줄이게 되면은, 근데 보통은 한 8.에서 9% 사이로 위치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농도감을 유지하는 이제 에스프레소가 완성되게 되고, 그게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맛있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추출을 잡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에스프레소를 서비스를 하기 전에 바리스타가 한 번 더 이제 테이스팅을 하고 세부적인 변수를 조작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빠르게 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를 세팅을 해서 아메리카노나 라떼를 빌드업을 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 역으로 아메리카노가 훨씬 더 많이 판매되는 음료이다 보니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역으로 이제 설계된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에 앞서서 변수들을 어떤 식으로 세팅해서 가져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머신들은 커피의 일관성을 최대한 잘 유지할 수 있는 머신으로 채택을 했고요. 바리스타도 커피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템핑 같은 경우에는 자동 템핑 기계를 사용을 해서 최대한 일관되게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라인더에 이제 컵이 하나씩 꽂혀 있는데, 이제 합정도도 보시면 3대 뒤에 게이샤까지 해서 총 4대의 그라인더가 걸려 있는데, 주말같이 바쁜 상황에 포터필터를 빼고 분쇄되는 커피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커피를 제조하는데 되게 많은 리소스를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단시간으로 커피를 제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종이컵을 끼워놓고 커피를 그때그때 들어왔을 때 미리미리 갈아서 바로바로 이제 도징을 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보통 커피를 제조하는 제조 시간을 정말 빠르게 단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벨링 툴 같은 경우에 따로 쓰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에서 뜨고 있는 그 수치값을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온도나 압력을 측정할 때는 그 에스프레소 파츠사의 스캐스 툴을 이용을 해서 모든 매장들의 값을 일정하게 매겨가고 있어요. 압력 같은 경우에 보통 스캐스 툴 기준으로 7.5에서 8바로 맞춰서 쓰고 있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94도의 온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7.5에서 8바 정도로 맞추면 일반적으로 머신에서 저 압력계로는 얼마가 뜨나요? 기기마다 약간씩은 편차가 존재하는데 대략 9에서 한 10바 사이 정도에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스테이지에 있는 머신마다 약간씩의 편차가 존재하다 보니 저희는 오히려 이제 스캐스 툴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일관되게 칼리브레이션을 맞추는 거죠. 스테이지는 뭐예요? 스테이지는 보통 이제 매장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오르는 무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라는 단어로 저희의 각각의 매장들을 부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블랙스투 같은 경우에는 커피의 사용량은 20g을 도징을 하고요. 추출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추출 레시피들이 다 동일하게 38g을 추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추출량을 다 다르게 할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파일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 저울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오히려 커피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좀 떨어뜨리게 되더라고요. 라마 같은 경우에는
추출량을 최대한 일관되게 통제할 수 있는 머신이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로 한 0.5g 수준으로 커피가 추출이 되게 일정하게 되더라고요. 추출 시간은 대략 34초에서 38초를 평균으로 가져가고 있긴 한데 크게는 저희가 추출하면서 보니 30초에서 40초? 더 넓은 범위로도 막 움직여서 추출 세팅을 잡아가고 있어요. 20초에서 30초가 아니라 30초에서 40초네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GV5뿐만 아니라 다른 머신을 사용하실 때도 그런 기준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다른이라고 해도 해봤던 게 뭐 슬레이어나 산레모의 카페레에 있었었는데 그때 다른 머신을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그 추출 시간의 값을 가져가서 추출을 했던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를 먼저 그러면은 추출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커피는 20g 말씀드린 대로 도징을 할 거고 가볍게 태핑만 해서 팀핑은 커피를 추출.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추출된 에스프레소에 270g의 따뜻한 물을 희석을 하고요.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추출된 거에 180g의 차가운 냉수를 혼합을 할 겁니다. 에스프레소가 38초 세팅된 값이 추출이 됐고 밀크 초콜릿 같은 단맛이 되게 좋아요. 산미 싫어하시는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드실 만한 산미와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커피마다 추출되는 정도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배전도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벨벳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20g으로 추출했을 때 농도 자체가 구현이 사실 잘 안 돼요. 똑같은 만약 블랙스트랑 추출 조건을 했을 때 화이트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드린 저희의 기준 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좀 더 업도징을 하는 형태로 추출을 하게 돼요. 블랙스트는 20g인데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1.5g 업도징한 추출 레시피가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러네요. 그걸로 인해서 아메리카노를 추출했을 때 블랙스트와 비슷한 농도로 세팅값을 잡아놨는데 1.28%의 아메리카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바스켓 사이즈는 얼마짜리 쓰세요? VST 20g짜리 쓰고 있어요. 모든 커피가 다 VST 20g으로. 네, 맞아요. 뭐 예전에 IMS나 여타 다른 브랜드들의 바스켓도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어쨌거나 커피를 정말로 진하게 만들면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진함이 안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상 진하게 만들고 싶어도 원두를 더 때려 넣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커피를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선을 맥시멈치를 올려놓고 그 안에서 적정한 값을 찾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가장 잘 추출해낼 수 있는 VST를 기본으로 쓰고 있어요. 벨벳 화이트는 똑같나요, 레시피가? 기본적으로 메뉴로 만들어질 때 들어가는 물이라든지 우유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벨벳 화이트는 한번 라떼로. 라떼로 한번 드려볼까요? 네.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21.5g을 도징을 할 거고요. 라떼는 210g 들어가요, 우유가요. 확실히 배준도가 낮은 커피인데도 농도가 밀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부드럽게 넘어가 딱 좋은 느낌. 맞아요. 벨벳 화이트 라떼는 꽃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저희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플로랄한 맛, 그리고 시트러스 계열의 향을 좀 핵심적으로 만든 블렌드이기도 하고 우유랑 섞었을 때 보통 바리스타분들이 테이스팅 노트로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크림치즈라든지 혹은 뭐 버터쿠키라든지 밀크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밀크티. 여기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을 때는 벨벳 화이트도 도징량만 줄이나요? 마이너스 1.5g을 기준적으로 봤을 때는 빼고 있고요. 그래서 20g을 통해서 추출하는데 아침에 세팅을 잡을 때 또 맛을 보고 나서 정확하게 마이너스 1.5g을 뺄지 아니면은 좀 더 조정을 할지 또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긴 해요. 그럼 그에 따라서 당연히 추출량도 줄어들겠네요. 맞아요. 추출량에 대한 영향을 받긴 하는데 적어도 이제 농도 지점들은 저희가 원하는 타겟 안에 대부분은 다 들어오니 그거를 토대로 이 전체적인 레시피의 움직임을 좀 만들어내는 거죠. 벨벳 화이트가 네네네. 플랫 화이트로 만들어 먹었을 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네네.
플랫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추출된 에스프레소는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고요. 스팀 피처에 180g의 우유를 준비를 해요. 스티밍을 하는 과정 중에 물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양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190g을 나중에는 부어요. 거품의 두께는 0.5mm에서 한 1mm 정도 사이, 1mm가 아니지 0.5cm에서 1cm 정도의 사이에 굉장히 얇게 만드시네요. 아, 네네네. 그러면 설명해 주신 플랫 화이트 따뜻한 거 한번 만들어 주시면 네네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180g의 우유를 21.5g 도징 그리고 왜 버려 주신 거예요? 이거 끼우는 과정 중에 잘못 껴가지고 캠핑이 조금 어긋나게 돼가지고 지금 버렸어요. 플랫 화이트 잔은 몇 온스짜리를 사용하세요? 보통은 저희가 원래 이 듀라렉스 잔 10온즈짜리를 예전에 썼었는데 브랜드 리뉴얼을 하면서 컵을 이걸로 바꾸긴 했어요. 딱히 뭐 특별히 뭔가 이게 더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10온즈는 아니고 한 13온즈 정도 실제로 부을 때는 한 10온즈 정도로 붓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처도 좀 작은 것 같네요. 피처는 작은 거 쓰죠. 굳이 큰 걸 쓸 이유는 없어서 플랫 화이트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먼저 잘 섞어주시고 먼저 부어서 섞어주는 거. 네네네. 섞어줌으로 인해서 첫 모금과 마지막 끝까지 먹었을 때 전반적인 컵의 퀄리티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플랫 화이트가 되는 거죠. 라떼보다 훨씬 더 높은 농도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유를 사용하는 양을 좀 더 줄인 거죠. 와, 크림치즈와 버터 쿠키는 좀 더 따뜻한 거에서 많이 느껴지는.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팀을 했을 때는 65도로 만들고 그걸 부었을 때 온도가 컵의 온도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55도 정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타겟을 하는데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5도 단위로 보통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기준이 이제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뜨거운 거는 원하시면은 한없이 뜨겁게도 해드려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다시 스페셜티로 돌아왔는데 가정용 머신 썼을 경우에 더 맛이 없다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비슷한 퀄리티로 즐기실 수 있으니까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집에서도 한번 적용해서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박수 한번 치고 마실까요? 네네. 하나, 둘, 셋.